그 오늘도 역시 이기인 의원님이 그 정치워스타 단독 자료를 또 가져오셨어요.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잠깐 짚고 갈 게 있는데 첫 번째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. 제가 제일 먼저 보내드린 기사 요거 아하.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 나왔던 기사입니다. 글 잘 썼어요. 요거를 이재명이가 그런 거죠. 인섭이 형님 끼웠으니까 백현동 좀 신경 써줘라 라고 정진상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죠. 유동규 발. 네, 유동규 발.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기인이 형이랑 백현동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과거에 거기 성남공항이 있고 고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위로 못 올리니까 땅을 팠다. 그렇죠. 땅을 팔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옹벽을 붙였다. 그래서 그 옹벽도 온갖 편법을 다 해가지고 이상한 옹벽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요. 그 가운데서 이 요상한 형태의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에서 종 상향도 4단계 상향도 있었고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허가를 뚝뚝 따내고 그 양반이 막대한 이득도 얻어갔어요. 자, 그러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막대한 이득을 걸어간 민간업자인 건 확실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인허가를 해준 최종 행정권자인 것도 맞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주장하기를 저놈이 많이 받은 건 맞는데 나랑은 관계없는 놈이야. 옛날 선대위원장 한 적은 있지만 나 떨어지고 나서 관계없어 손절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허가한 거 팩트, 김인섭이 이거 요상하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간 것도 팩트. 과연 이 가운데서 이재명과 김인섭의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 관계를 시사하는 기사가 바로 이거죠. 그렇죠. 네. 정리 잘한다. 그렇죠. 더 얘기할 게 없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맨날 누가 알았느냐가 맨날 마지막 골이야. 그러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. 그 이제 주관적인 영역으로 자기의 기억력을 재판장에서 가늠해볼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건데. 저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백현동 신경 써줘라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에 이제 적시됐다고 해요. 조금 밑에 도표 좀 보여주세요. 요거예요, 요거. 그렇죠. 네.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. 이재명이 결제해 준 것도 팩트고 김인섭이 인벌부대에서 정보알과 만나가지고 정진상과 접촉한 다음에 원래 2단계 용도 변경할 것을 준주거까지 4단계로 이렇게 팍 올려준 것도 맞고 이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이젠 정진상과 이재명이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진짜 저런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는 정말 이제 구속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일이거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들이 이 지금까지 나온 유동규의 발언과 김인섭의 행동과 정바울의 이런 모든 비위 행위들이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부가 정무적이든 행정적이든 판단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렇죠.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부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거예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유동규의 저 발언이 매우 굵직한 발언이다. 오케이. 제가 슈퍼챗 하나 읽고 우리 준비된 단독 자료 좀 보겠습니다. 자, 오징어 페퍼민트님, 단식만 힘든가요? 과식도 힘들어요. 저도 과식 투쟁의 출구 전략 구체적으로 세울 걸 못 끊겠네요. 과식. 혹시 녹색병원 과식 치료도 잘한대요?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. 예. 녹색병원. 과식은 저도 뭐 왕팬님, 이기인 의원님 보고 싶었습니다. 하트.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. 하트. 방장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고 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 FC나처럼 굵직굵직하게 언론이 많이 다뤄진 거 아닙니다. 다만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저와 야당 의원들만 줄기차게 주장하고 싸워왔던 사안이라서 찬찬히 고소당하지 않게 살살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을 풀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. 사진을 보여주세요.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일반인 시각에서 옆에서 일반인 시각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저희가 아까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. 2개의 터널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렇죠, 요겁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분당 수서관 도시 고속화 도로라는 곳입니다. 자동차 전용 도로이고요. 이 2개가 지금 끊겨서 봤는데 그게 하나의 도로를 지금 2개로 지금 끊어서 사진을 끊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1996년에 개통을 했고 수정구 복정동과 저기 오리시계까지 쭉 연결되는, 그리고 더 서울까지 나가보면 동부간선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. 2007년 성남시에서 이 해당 도로를 저 위에 덮개가 없었을 때 저 양쪽에 아파트가 있잖아요. 너무 시끄럽고 분진도 많고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하화할 계획을 세웁니다. 저
여기 도로에 하루에 18만 대의 차량들이 지나가요. 어이고. 이것을 지하화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. 2007년에요. 2007년에. 근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입성한 이후에 이 계획이 틀어져요. 지하화는 물리적으로 또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여기 위에 4가지인데 터널 방음벽을 짓거나 방음 터널을 짓거나 방음 터널 위에 녹지공원을 짓거나 요거를 복개 터널로 짓겠다. 요 4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는 와중에 그러면 터널을 짓고 그 위에 공원을 짓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터널을 만들겠다고 저 왼쪽 결정을 합니다. 예. 결정을 해요. 그게 이제 일명 녹지공원화 계획이에요. 8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의 계획이 들어가요. 예. 여기서 이제 성남시가 설계를 하죠. 이 위에 어떤 공법을 통해서 씌울 것인가. 인데 자 왼쪽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터널 이른바 거더 공법이에요. 거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모 박스에다가 양쪽에 기둥을 세워놓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그게 거더 공법이고 저 오른쪽이 파연강판 공법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시멘트를 씌우는 게 아니라 철판을 강판이네 저기. 철판을 휘어서 볼트와 너트를 시공해가지고 만드는 공법이에요. 원래는 2014년 처음에 여기 위에 방음터널 및 녹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었을 때 저 왼쪽 거더공법만 쓰겠다고 성남시가 발표를 했어요. 예.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성남시가 입장을 바꿉니다. 우리는 거더공법뿐만이 아니라 파연강판 공법까지 같이 병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즉시 시의회는 반발을 합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. 하나의 터널 구간에서 2개의 공법을 써버리면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단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위험하다. 그리고 하나의 거동원법을 쭉 이해하지 않고 2개의 공법을 쓰면 경제성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. 그러네. 이렇게 그렇겠네. 진단을 해서 반발을 해요. 그리고 대한토목학회, 신소재공학회 등에서도 저 파연강판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성남시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검증을 해요. 직접 답변을 받습니다. 전문가들한테. 네, 그래서 우리는 왜 도대체 저 파연강판을 왜 쓰느냐라고 계속 추궁을 합니다. 근데 심지어 이건 좀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이 파연강판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픽슨이라는 업체예요. 픽슨. 이 픽슨 업체가 선정될 때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개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좋을지를 공모를 받아요. 근데 전문가 그룹과 시민 그룹 2가지 업체의 공모를 받는데 저 파연강판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는 3가지입니다. 세 가지 없어요. 주식회사, 뭐 프레시 코리아, 그리고 평산, 픽슨인데 전문가 업체에서 저 픽슨 업체가 꼴찌를 해요.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업체는 안 됩니다라고 꼴찌를 3위를 줍니다. 근데 시민 공모에서는 이 픽슨이 1위를 해요. 다시 말해서 많은 여론들이 원한다고 전문가가 인정한 1위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많은 여론이 원하니까 가장 부실하게 평가됐던 픽슨 업체를 결정된 거죠. 근데 알고 보니까 저 파연강판의 공법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상 그 지간이라고 합니다. 기둥과 기둥 사이에 26m까지 최대한 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성남시가 설계한 그 거리는 33m, 27.5m.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. 그 기준이 맞지 않아요. 애초부터 기준도 맞지 않고 전문가들도 말이 안 된다라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픽슨이라는 업체를 골라요. 들어밀었구나. 네, 들이밀었어요. 시의원들은 반발하죠. 도대체 무슨 소리냐. 기준도 불부합하고 기준도 안 맞고 전문가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업체를 너는 왜 고르느냐. 그리고 신소재 학회 등등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학회들이 전문성이 도대체 담보가 되지 않았던 이 파연강판에 대해서 너네 왜 채택을 하느냐. 끝까지 반발하는데 성남시는 계속 파연강판을 하겠다고 하고 결국 이렇게 착공을 합니다. 결국 처음 공사비가 1,500억이었는데 지금 3,000억까지 늘었어요. 3,000억. 거의 한 소규모 도시 개발을 하는 정도의 규모거든요. 알고 보니까 저 파연강판 픽슨 업체가 어떤 업체냐. 자, 3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. 저희가 보내드린 3번째 사진. 저 인물 사진.
그 픽슨 업체가 알고 보니까 대표가 정모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재명 시장 첫 당시에 시장 유세할 때 같이 조력했었던 인물이다. 그리고 두 번째 세트 사진 보여주세요. 또 시작이야, 또 시작. 이거 또 그러니까 또 이 시작이네. 파형강판이라는 또 시작이야.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? 두 번째 세트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파형강판을 대안이라고 제시했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? 김용시 의원이다. 이거 탁탁 떨어지네. 왜냐면, 또 시작이네. 또 시작이야. 왜냐면 저 터널이 입틀막. 임해동이거든요. 또 시작이야. 김용시 의원의 지역구예요. 네. 이거 본인이 얘기하죠. 김용이 시작한 사업 김용이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미치겠다. 진짜.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진짜 대단하다. 거더공법 하나로만 쭉 하십시오. 두 개의 공법을 쓰면은 단면의 변화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계사에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6m라는 기준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밀어붙인 업체 픽슨 알고 보니까 성남시장 최초의 이재명 시장이 선거 나갔을 당시에 선거를 도와줬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정성만 대표가 정동영 국회의원과 전주고 선후배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예전에 적당히 해라 진짜. 정동영 적당히. 캠프에서 맞아. 일했었던 그쪽으로 사람이잖아요. 통해서 들어왔잖아요. 네. 그 픽슨 그리고 저 자회사인 픽슨 ENC 전부 다 여기 납품 업체인데 그 픽슨 ENC의 대표, 픽슨의 대표 그리고 이 정동영 대표 의원이 전부 다 전주고의 선후배 한 기수 두 기수 선후배 차이이고 알고 보니까 정성만 저 대표는 이재명 시장 처음 시장 나갔을 때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인물이다. 예산 3천억. 오징어 페퍼민트님이 징글징글하다 그러는데 진짜 결국 징글징글하네. 이제 진짜 1,500억에서 징글징글해. 3,000억까지 3,000억 늘어났었고 거예요. 저 파형강판 업체를 고르면서 265억의 설계 변경이 일어났었죠. 아니 저 질문. 네. 첫 번째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전문가들 의견이 저게 안전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부분을 어쨌든 의회에서는 문제제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. 했죠.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는 그냥 평평하게 하려고 했던 거를 파형강판을 주장할 때 네.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시에서 공식적으로 내건 명분, 뭐 안전상의 문제랄지. 그러니까 그거예요. 그 해당 구간 1.6k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진출입로 부근, 램프가 빠지는 부분은 거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파형강판을 하겠다라는 건데 할 수가 없다. 본인들이 얘기했어요. 거도, 네모난 박스는 안 되고 동그란 것만 됩니다. 근데 동그란 것만 할 수 있는 업체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픽슨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의 법률상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경쟁 입찰을 시켜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. 네, 그러니까. 네. 근데 얘네는 파형강판 33m까지 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했다고 사실상 수의 계약을 줘요. 야, 근데 이 정도 사이즈를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. 이거 원래 불법 아닌가? 그럼 질문 두 번째. 오케이. 업체 선정을 하는데 보통은 전문가들 심사하잖아요. 업체들 입찰 받아가지고. 근데 여기다가 시민 공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성남에서 일반적이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네. 다른 경우가 없어요? 없었어. 나는 시민 공모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. 그럼 업체 이거 선정하는데. 기술이 들어간 거네. 그러니까 워낙 대형 기술이 들어간 거야. 인원이다 보니까 얘네가 픽슨으로 정할 때 모르겠어요. 이건 추측이에요. 픽슨으로 정할 때 정하고 싶겠지. 전문가들은 전부 다 3위를 줬잖아요. 얘네들은 픽슨 안 돼요. 가장 좋은 건 주식회사 뭐 시내 어쩌고 저쩌고예요.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배점표에 이득을 더 줘가지고 이거는 시민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라고 거의 1등을 줘버리니까 이게 상쇄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업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. 나는 그 시민들 근데 무슨 시민들은 기준이 이게 뭔지 맞다고 모르겠네. 해. 그럼 시민들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 배점이 상쇄됐으니 이걸 채택한 거예요. 그게 더 쉽죠.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입할 저는 이게 일반적인 저는 어쨌든 업체 선정하는데 시민 투표를 통해 갖고 한다라는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지금 놀래서 물어봤는데 우리도 사실 거기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. 아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. 근데 정당성을 만들 때 전문가들을 회유하기란 더 어렵겠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받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 테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고.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기훈 의원이나 저나 이번에 이제 지자체 인수위원회 출신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리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정책들을 한번 뭐 조금이라도 수정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. 근데 그게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고해야 된다라고 할 때, 두 번째는 예산상의 확실한 절감이 가능한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할 때, 이 두 가지 정도 가장 큰 이유거든요.
있거든요. 근데 이건 보니까 전문가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고, 두 번째로는 1,500억짜리 공사가 3,000억짜리가 되고. 그렇지. 아주 이해가 빨라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. 기존의 사업을.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모를까. 오케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법 이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언론 기사들도 그렇게 많이 퍼지지를 못하고 파급력 있게 못 나가는 건데, 저희는 대장동, 백현동만큼이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비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놀랍다.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업들 오만 걸 다 사이에서 이렇게 해먹었네. 계속 항변만 하다 보니까 진짜 이재명은 진짜 대단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, 이게 언론에 지금 기사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자,